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가정의 달이 어쩌고 시작했는데 벌써 또 이제 5월이 또 끝으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뭐 딱 떠올리면 사실 가정의 달, 뭐 가족, 뭐 이렇게 되게 뭐가 뭐 구성원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뭐 그 위로 올라가도 남녀가 만나서 뭐 일단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남과 여 너무 빤한 얘기. 맨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하는 얘기지만 늘 들어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제 나름 제 속마음을 담아서 한번 제목을 달아봤어요. 남녀 혐오가 웬 말이냐. 아니, 좋아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이거 혐오를 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 남녀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제가 사실 방송을 하는 목적.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동기, 뭐 다 포함이 되는데, 자, 여기 혐오라는 말이 있어요. 혐오. 여러분들 혐오라는 대상이 있으시죠? 거의 대부분 다 혐오의 대상들이 있어요. 뭐 인간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무슨 극혐, 젊은 애들이 쓰는 극혐, 뭐 이런 갈등의 대상들은 사실 있습니다. 갈등의 대상들. 근데 그 갈등의 대상들은, 자, 예를 들면 뭐 세대 갈등, 뭐 갈등이 심해지면 극혐이 심해지면 뭐 혐오 이렇게 가는데, 세대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에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과 제자, 엄마하고 자식, 뭐 이런 갈등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어떤 텀들이 있어요. 사실 세대 갈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노인 어르신분들이 있다 칩시다. 젊은 애들이 있다 쳐요. 노인 어르신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쵸? 지들이 아무리 젊어봐야 나이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건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폭이 깊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폭이 깊어지다 보니까 혐오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아이 때는 우리 부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뭐 결혼을 하면 하는 대로, 결혼을 못하면 안 하면 안 한 대로, 뭐 못하면 못한 대로 다 각자의 어떤 그 삶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래도 이래서 이랬나 보다, 저래서 저랬나 보다를 간접적으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해지면 우리는 그냥 혐오, 극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원래 혐오라는 표현은 언제 쓸 수 있냐면, 그 관계가 100% 합의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뭐 보통 그렇잖아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뭐 우리가 뭐 곰팡이, 뭐 물론 뭐 좋은 곰팡이도 있다고 하죠. 바퀴벌레, 무슨 곰팡이, 뭐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술이 꽐라가 돼도 그거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혐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관계는 일방적으로 무언가가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대상인 거지, 서로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을 이끌어내서 서로 상생이 가능한 존재에 혐오자를 붙이진 않아요. 근데 도대체 왜 남녀 혐오라는 말이 생겼는지, 저는 웬만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뭔가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공감을 한번, 이해는 안 가지만 이끌어 보려는 노력을 그래도 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니야. 남녀를 혐오라고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제가 사실은 느끼는 거,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디 뭐 아휴, 서로 하루도 못 보고 살면은 뭐 눈에 진물이 날 것처럼 뭐 죽네 사네 뭐 상사병이 걸리네 마네 하는 그런 사이도 살다 보면 갈등을 겪는데 갈등이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뭔가 진짜 완전하게 진짜 자포자기를 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 혐오라는 남녀 혐오라는 표현을 들은 건 사실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어떤 뭐 영화가 있었는데 뭐 그 영화가 사실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성들의 삶을 이렇게 쭉 어떤 되짚어 가면서 그 삶의 그 과정 안에서 겪었던 어떤 느낌들 뭐 이런 거를 표현한 아주 좋은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떤 남성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뭐 그게 힘들다 하냐 뭐 너희들은 군대 갔냐 뭐 군대가 너희들이야 그까짓 거 뭐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냐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애나 봤냐 뭐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짜고 뭐 군대는 막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일부 어떤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과정인데 뭐 이념적으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든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얘네들은 남과 여라는 존재는요 하나여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들끼리 서로 그렇게 마주보고 싸우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분명히 이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남자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자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5월 첫 시간에 자아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은 그런데 자기 목소리는 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굉장히 부각하고 싶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조장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나쁜 조장은 확산성이 커요. 사실 이 확산성이라는 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애들은요 참 신기하게 확산이 잘 안 돼요. 근데 뭔가 나쁘고 불편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애들은 물론 그거에 동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야 뭔데 왜 저래 이러면서 이런 게 막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일반을 시켜서 조장을 시킨 아주 나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떤 특이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뭐 어떤 예언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류가 3차 대전이든 뭐 최악을 맞이하는 건 핵폭탄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심리적으로 폐해가 일어나는 마지막 극단이 남녀가 서로 혐오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끝이에요. 이거는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종교를 떠나서 신이 우리에게 남녀를 만들어줬고, 남녀를 만들어줬을 때의 의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고, 온전할 수 없는 존재니 너희들이 함께 잘 세상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라는 뜻으로 저는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맨날 난 남자 너무 좋아해 라고 하지만 남자는 남자대로 의미가 있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공감대와 이해와 친밀성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존재를 해야 잘 골고루 편식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이 싸운다? 저는 너무 끔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런 분들을 정말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진짜 강하게 일침을 좀 놓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나름의 살아왔던 과정 안에서의 뭐 열등감
또 뭐 분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곳에 딱 걸려서 자기를 뭔가 부각시키고 싶은데 그것들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그런 시끄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어떤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동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지 뭐 맨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심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도 또한 살짝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거의 뭐 반 이상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반 이상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심리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심리학 겉표지 뚜껑도 안 열어보신 분들도 다 알 정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밥 줄 때 뭐 종치면 밥을 안 줘도 뭐 멍멍이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린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생리학적 심리학이에요. 생리학적 심리학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호르몬. 호르몬적인 부분. 뭐 여성은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어떤 작용들이 있고, 뭐 남성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뭐 어떤 작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 무슨 호르몬이 있고. 그래서 무슨 뭐 도파민이니 뭐 세로토닌이니 뭐 몰라. 나는 하여튼 모르지만 그런 애들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우울감도 느끼고 뭐 심리적 불안감 뭐 어떤 여러 가지 작동들이 된다는 게 심리학의 거의 첫 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걸 보고 아니 그럼 뭐야? 사람의 심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심리라는 건 환경 속에서 뭐가 살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적 심리라는 거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3주가 지나면 뭐가 생기고 4주가 지나면 뭐가 생기고 뭐 몇 주가 지나면 이제 성기가 발달을 하고 뭐가 생기면 염색체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Y 염색체, X 염색체에 뭐가만 붙고 생리학적으로 뭐 목젖이 생기고 뭐 이런 것만 그러면 작동이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리적인 어떤 요소들, 그 안에는 호르몬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남녀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의 차이, 그렇죠? 뭐 역할의 차이, 뭐 이런 거는 경험하다 보면 옛날에는 나 진짜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편애하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을 편애를 해? 그리고 막 편애를 받는 애들은 막 밉잖아. 왜 쟤놈의 집이면 왜 예뻐하시는 거야? 저놈의 선생님은 뭐 공부 잘하는 애만 예뻐요. 근데 또 가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예뻐하는 애들도 있긴 또 있어요. 그럼 뭐 예뻐서 예뻐하는 거야? 부자라서 예뻐하는 거야? 뭐 별로 뭐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뭐 그런 입장에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유치원 선생님부터 뭐 대학 교수님까지 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쁜 애가 있는 거예요. 예쁜 애가 예쁜 짓을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이런 건 뭐예요? 내가 학생 시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내 거를 보지 못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던 것들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위치나 역할이 바뀌니까 아이고 그때는 나 정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남과 여의 차이예요. 남과 여의 차이는 저는 뭐 내세 이런 것도 뭐 믿지 않습니다만 내세에 내가 다시 뭐 성이 바뀌어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남과 여는 문 닫고 관 뚜껑 닫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아마 이거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랑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저는 젊은 친구들이랑 그래도 얘기도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이 뭐 요즘 젊은 애들 이런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걔네들은 걔네들의 삶 속에서의 걔네들의 나름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다르지만, 배울 점도 있고,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이 한 요소가 있었어요. 왜냐면,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이제 TV에 나와서 자기는 뭐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은 연하남을 만나서 사는데 자기가 뭐 여왕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 남자 보고 앉아서 싸. 그러니까 앉아서 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얼마나 좋냐. 그리고 왜 사실 이렇게 남자들 서서 이렇게 소변 보면 막 튀잖아. 저도 뭐 저도 저희 집에 남자가 둘인데 작으면 작은 대로 커서 크면 큰 대로 이게 뭐 조준이 잘 안 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한다고 하는데도 막 사방팔방 튀고 그럼 또 지가 좀 쳤어. 그럼 좀 닦아주면 좋잖아. 그쵸? 근데 또 안 닦아. 맨날 좀 닦아. 그럼 하고 말은 하고 뭐 닦는지 안 닦는지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럼 화가 나요. 저도 화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 청소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더 큰 것을 놓치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보세요. 여성과 남성은 신체 구조상 달라요. 남성과 여성의 가장 신체 구조상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성기고요. 네.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 이러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자, 성기고요. 가끔 이제 제 어릴 때 제 이제 그 친구 중에 뭐 그런 친구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왜 남자들은 서서 오줌 싸는데 여자들은 앉아서 오줌을 싸? 짜증나. 나도 서서 오줌 쌀 거야. 그리고 샤워하면서 서서 한번 오줌을 싸봤대요. 이랬더니 더럽게 불편하더래요. 질질 다 새고. 그래서 여자는 앉아서 싸는 게 뭐가 됐든 편하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조물주가 만들었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하게 그냥 뭐 소변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구조학상 무언가에 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순간 누가 그냥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저는 사실 그거 사실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힘든 사람들이 사실 동조를 하면서 무슨 굉장히 그것들이 보편화되는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인인 분들이 다 보시겠죠? 예. 자, 보세요. 남성의 건강함은요, 이렇게 직진일 때 건강한 거예요. 아시죠? 예. 우리 뭐,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던 성생활을 하던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고민스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짝퉁 B로 시작되는 개라도 먹어가면서 뭔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게 단순히 성욕이 아니라 직진, 쫙 펴질 때, 그러니까 뭔가 생리적 그 구조상 무언가가 확 펼쳐질 때 그 사람들은 건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뭐가 막히고 구부러지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만들어진 태생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서서 오줌을 싸는 게 이게 사실 신체 구조상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생물 뭐 구조나 뭐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자들이 오줌을 쌌어. 오줌을 쌌는데 막 튀었는데 또 청소는 안 해. 왜 청소를 안 하고 짜증나게 이거 다 내가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앉아서 싸.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하고 여자의 다름에서 분명히 상호 보완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네가 쌌으니까 네가 치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 주면 제일 좋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하냐고.
분명한 건 우리가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삶에서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give and take라는 게, 야, 내가 너 사과 반쪽 줬으니까 너도 사과 센치로 돼서 똑같이 나눠서 나 반쪽 줘. 이게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불편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결혼 생활이 20년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집에 남자가 2씩이나 있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건 자꾸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 반쪽 줬으니까, 내가 10cm, 지름 10cm짜리 사과 반쪽 줬으니까 야, 너도 10cm짜리 반쪽 사과 내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받으면 되는데, 그거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도 내가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것들이 1차원적인 단계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만큼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다라는 뭐 다큐멘터리부터 각종 책, 논문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서로 합의되는 부분들이 서로 다름이 다 잘 이렇게 맞물려서 합의 잘 되는 커플들이 잘 살아요. 이거는 네가 쌌는데 네가 안 치웠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화가 나니까 너는 앉아서 싸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 아버지, 아들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삶을 사는 걸 바라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거기에 뭐 건강식품 먹이고 뭐 운동해라 뭐 살찐다고 뭐 안 먹이고만 왜 포함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어떤 생활의 불편함과 나의 힘듦으로만 모든 것들이 역행을 가면, 뭐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막 어질르고 놀면서 창의력, 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뭔가 그 순간의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막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는데 엄마가 치우기 힘들다고, 야, 너 어지르지 마. 뭐 하나 어지르면 막 엄마가 난리가 나. 이거는 잘못된 양육 습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껏 어지르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어지르고, 일정 시간이 되면 치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좋은 양육이듯이, 남녀 관계도 뭐가 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래, 내가 요 부분은 해주지만 대신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나를 위한 방법을 찾아서 그것들을 요구하면 사실은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네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프로파일러라고 해야 되나요? 범죄 심리학자가 이제 나오신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이제 어떤 살해 현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누군가가 뭐 자기가 뭐 면피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어떤 여자가 이 사람을 살해한 거로 자기는 안다라고 진술을 해도 딱 그 살해 현장만 보면 여자가 했는지 남자가 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불가학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여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로 청부를 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여자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력과 압과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막 이런 살인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보면 여자들은 보통 뭐 수면제든 뭐 독극물이든 뭐 이런 걸 이용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회의 평등, 뭐 세상에서의 공정은 역할적 차이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 생물학적 남녀 차이까지 다 싸집어 집어넣어서 왜 너는 여자 같지 않게 이렇게 하느냐로 몰아가는 건 정말 잘못된 어떤 조장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인데, 그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삶이 팍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확산이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